우리는 과연 한동훈 장관을 좋아해도 될까요? 에이, 얼마 전에는 한동훈이 좋다더니 오늘은 마음이 변해서 한동훈 장관을 까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자주 말해오던 주제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기는 우파 진영 내에서는 정말 드물게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원래 남 칭찬 잘 안 하고 욕만 하는 제가 깔끔하게 칭찬만 할 정도예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기존 보수 진영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는 덕목을 한동훈 장관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지키겠다고 한동훈 장관을 고소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어땠냐?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건 국민이 다 봤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재판장 가서 해라. 이거였어요. 주저리 상대가 하는 말 다 받아주면서 떡밥을 주워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니네 운동장에는 안 들어간다. 나는 개소리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이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시원하죠? 너무 좋죠? 그럴 때일수록 팬덤 이야기를 하기에 더없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진영 내에서 거의 불호가 없이 의견이 일치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 출범이 몇 달 되지 않은 초기인데다가 한 장관은 아직은 정치인은 아닌데도 벌써부터 진영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강하게 또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몇 차례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누가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논란이 불거지면 꼭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요. 어쨌거나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에게 정치 팬클럽이 생긴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팬덤 문화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팬임을 자처하고 팬으로서 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역할 이상의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장관을 향한 팬덤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정권은 가져왔고 우파 진영 내에 찌제명만큼 메이저 플레이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이 5년 가까이 남은 지금 다음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 팬덤이라는 것 자체를 늘 경계해왔고 또 경계하고 싶습니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이 팬덤을 이끄는 방안은 없을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한국 정치에 팬덤 문화가 끼어든 것은 대표적으로 노통 때부터입니다. 그 전 김대중 역시 특정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팬덤은 그저 투표로 표현되는 어떤 절대적 지지의 형태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노통 때부터 노사모라는 괴상한 지지 조직이 결성되고 정치판의 팬덤은 광역화되고 체계화되고 또 실력화됩니다. 그냥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흠모하는 유권자의 모임이 아니라 물리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변한 거예요. 그 뒤로 특정 정치인을 사모하는 모임의 결성은 정치판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즐기고 또 이용해 왔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내 아버지를 죽여도 문재인이라는 대깨문, 아살문 역시 전형적인 팬덤 정치였습니다. 결국 그 대깨문들은 5년 내내 실제로 대가리가 깨졌지만 본인들의 다짐대로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나라를 말아먹는 데 힘을 실어줬어요. 가장 최근의 예는 단연 이재명의 빠들이겠죠. 이재명은 전국 지자체 중에 돈이 가장 많다는 성남시의 풍부한 돈을 이용해서 일 잘한다 하는 이미지를 억지로 제조해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남시에서는 막 공짜로 뿌려댔으니까 단순 무식한 백성들은 그게 무슨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베푸는 덕인 양 받아들이고 또 찬양했어요. 대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딱히 이재명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인간이 없었어요. 무슨 검찰개혁의 완수 같은 뭐 말라 뒤진 건지 알 수가 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남 부자들 아파트를 몰수해서 추첨으로 나눠준다는 이런 얘기들이나 하면서 지지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는 무슨 기축통화, 수직이착륙은 보궐선거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어요. 돈 많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에 돈을 뿌리는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었던 돈 뿌리는 짓을 국가에서는 국가 스케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팬덤은 생겨버렸고 그 덕분에 대선 후보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대선 과정은 그 찐 팬덤 형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도 주워 먹었죠. 개딸이라는 대개문보다 훨씬 심한 저머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재명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민주당마저도 찢어서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기세로 위력을 떨치는 중이에요. 저는 정치인은 지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 언제든지 그 지지를 쉽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정치인의 생각이 나와 어떻게 매치되고 이 정치인이 내놓는 정책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 정치인을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냥 간판부터 딱 정해놓고 보는 겁니다. 국힘당은 악하니까 문재인을 지지한다. 박근혜는 악이니까 선인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미리 해버린 뒤에 그 다음은 문재인, 이재명 그 누구든 자기가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해놓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주장을 내 자신에게 끼워 맞추고 동의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없어요. 문재인 지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1위, 이유 모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인 거 다들 기억나시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지한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저보고 종종 중립을 지켜서 좋다, 양쪽을 다 까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중립이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중립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정의와 불의, 자유와 반자유, 검찰,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서 왜 중립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제가 양쪽을 다 까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제가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이념을 지지하고 그에서 벗어나면 무슨 당 소속 이든 관계없이 까기 때문이에요. 이념에 대해서 일관된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께 중립의 입장에서 양쪽을 다 까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팬덤 정치는 한국 정치가 방향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좋죠. 일단 무슨 짓을 해서라도 팬층만 형성하면 형보수지를 찢는다고 깨깨대던 새끼가 우리 딸들 아빠가 사랑하잖아 이따위 토 나오는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는 것도 오로지 그 팬층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한 번 만들어진 팬은 그 뒤로는 말 그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여도 지지하겠다는 아예 뇌를 내려놓은 존재들로 변모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지지하기로 했으니 지지한다. 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곱창을 내놔도 지지하고 여객기가 김포공항에서 수직 이착륙으로 뜨고 내린다고 해도 지지합니다. 국민을 죽이고 월북을 조작해도 지지하고 개발 비리로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지지해요. 강서구에 갔을 때는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었는데 계양구에 가서는 갑자기 당장 없애야 할 계양의 적이에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바뀌냐? 욕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적어도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네 와서는 김포공항을 키우겠다더니 저 동네 가서는 당장 없애겠다니 뭔 소리요? 마음이 바뀐 거요? 공항을 반만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눈먼 신도들이 있어야 한국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종교 지도자이자 무결무호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한, 이런 팬덤 정치가 존재하는 한 한국 정치는 후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가 무슨 뜻인가요? 권리가 있으니까 유권자예요. 그런데 유권자라는 것들이 그 권리를 스스로 내놓고 있으니 유권자의 말에 무게가 실릴 리가 있습니까?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깨문 대깨짓이나 데리고 다니면 정치가 절로 되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팬덤과 노 팬덤의 전투에서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훨씬 쉽게 이깁니다. 홍위병이 있으니까요. 지들끼리 몰려가서 깽판도 치고 문자 테러, 전화 테러도 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동안 이것은 양념이지요 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또 꼭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는 역시 지난 대선이에요. 문에서 찢으로 이어지는 그 무리한 팬덤, 캐주얼한 지지자들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 팬덤은 분명히 도움도 되고 표도 좀 됐지만 그만큼 정치에 대한 염증을 키웠습니다. 너무 심했던 팬덤이 역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조국의 빠들이 조국을 영원히 골로 보내버렸듯이 찢빠들이 찢을 패배시키는데 일조한 겁니다. 그 열성적이고 맹목적인 지지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자성은 없이 오로지 방탄을 하고 남을 패는 데만 이용했으니까요.
저는 양쪽 진영 모두가 이런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영은 팬덤 없이 전공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보수 진영은 너무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꾀도 없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꾀를 좀 부리라고 말하고 싶죠. 사실 공작도 좀 하고 숙청도 좀 하고 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만 바라볼 게 아니라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본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 진영이 바뀌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틀이 유지되려면 미친 대통령 한 놈이 대한민국의 교육, 에너지, 경제, 미래를 전부 다 털어먹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더 센 팬덤을 만들어낸 사람이 성공하는 바닥이 아니라 정치인 각자가 각자의 실체 있는 비전으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폐청산 같은 뜬구름 잡는 개소리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팬덤만으로 맞붙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확률로 우리가 질 테니까요. 뇌를 빼놓은 집단을 무슨 수로 상대하겠어요? 한동훈 장관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아직 모르고 또 지금부터 미리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팬덤만으로 그 자산을 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비전 있고 전투력 있는 사람이라면 팬덤 이상의 것을 쌓아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왜 오로지 팬덤으로 승부를 걸었느냐? 범죄자, 욕쟁이, 사기꾼, 파렴치범, 적국과 붙어먹는 금치산자라서 팬덤 외에는 승부수가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다음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도 뭐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들도 다 기대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 문재인의 시대가 종료되고 찌세 시대를 막아낸 지금 이 시대, 개딸놀이 수준의 그 팬덤 장난질을 넘어선 선진 정치의 세월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걸 시작하는 것은 저 정치인 나으리 나부랭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을 아이돌이나 종교로서 소비하는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어냈고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